안녕, 나야 주발라. 얘들아,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저탄고지 식단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예전에 내가 GI 지수 다이어트 영상에서도 짧게 말한 적이 있을 거야. 언니는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단기간에 정말 딱 단기간만 살 급 빼겠다 한다면 추천하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하려 한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아. 정말 추천 안 해.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이유 지금부터 말해줄게. 저탄고지가 뭔지는 언니가 GI 지수 영상에서 설명해놨으니까 굳이 따로 말 안 할게 하면 안 보겠지. 그래서 아주 초간단하게 설명 좀 잠깐 하고 지나갈게. 저탄고지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야. 즉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퍼먹으라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면서 체내에 들어오는 당을 축적, 예를 들어서 뭐 지방세포를 축적한다든지 뭐 그런 걸 안 하게 해서 지방을 늘리지 않게, 즉 살이 찌지 않게끔 만든다는 건데, 예전에 GI 지수 다이어트 영상 보면 이번 영상 보는데 쉽게 이해 갈 거야. 얼른 빨리 보고 오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우리 의사들은 있잖아, 얘들아,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 고혈압 환자, 그리고 각종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뇌졸중의 과거력이나 가족력 등 그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항상 말하지. 진료 보면서 될 수 있으면 고기나 기름진 음식 말고 야채, 채소 위주의 음식을 많이 먹어라. 반대로 당뇨 있으신 환자분들에게는 그래, 제 1형 당뇨 같은 경우 인슐린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인슐린 주사 맞게 하잖아. 이게 몸에 부족한 거를 보충해줘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인슐린 주사를 딱 맞게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톱니바퀴가 있어. 근데 그 톱니바퀴가 날이 하나 빠졌는데 그게 없어서 기계가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톱니바퀴 날 하나를 다시 달아놓는 거야. 그게 인슐린 작용이야. 제1형 당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2형 당뇨 같은 경우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역할을 못하게 하지. 그렇게 해서 생긴 게 2형 당뇨인데, 주로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비만, 노화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든. 보통 처음엔 이런 환자분들한테 생활습관이랑 식이조절 위주로 관리를 잘 하라고 하지. 그리고 나서도 잘 조절이 안 되면 약물 치료를 하거든. 우리도 무작정 약물 치료하라고 이렇게 권하진 않아. 우선 생활습관, 식이 이런 걸로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약물을 권하는 거. 반대로 약물로 우선 질환을 잡고 나서 용량을 줄이면서 식이습관,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법, 이런 거를 알려주잖아, 환자분들한테. 예를 들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 단 거 드시지 마라, 운동해라. 너무나 당연한 것들. 저탄고지 다이어트,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다이어트 글쎄 아까도 말했지만 단기간 할 거면 해. 하지만 장기간은 좀 그렇다. 우선 효과부터 한번 비교해볼까? 이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적게 지방을 높게 라는 건데,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저탄수화물식 그리고 저지방식 모두 다이어트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수화물을 아예 줄이거나 또는 지방을 아예 줄이거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야. 그때 연구 초기에 8주 동안은 참가자들의 탄수화물 또는 지방 섭취량을 하루에 20g으로 제한을 했고, 이후에는 신체 균형을 위해서 적절한 목표를 정하고 탄수화물 또는 지방을 5에서 15g까지 점차적으로 좀 추가를 했어. 안 그러면 몸에 무리 가니까. 야, 이거 연구를 해도 사람 몸에 무리는 안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의사가 하는 건데, 안 그래? 아무튼 그래서 연구를 진행한 크리스토퍼 가즈너 박사가 저탄수화물 식단과 저지방 식단 모두 건강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연구팀은 매일 참가자가 섭취한 탄수화물 또는 지방의 양을 조사를 했고, 또 연구가 끝나고 나서 1년 후에는 체중, 체성분, 인슐린 기준치를 측정을 했는데, 1년 후 두 그룹의 참가자는 평균 5.9kg을 감량을 했고, 개인차는 있었지만 두 그룹 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어. 즉 요즘 인기 있는 저탄수화물식, 고지방식 이거나 저지방식이나 살을 빼는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말이야.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 이 연구에서는 저탄수화물 시기가 저지방시기보다 살이 더 많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하지만 이렇게 고지방 시기를 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콜레스테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 대표적으로 LDL 그리고 HDL. 이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 그 중에서도 이 연구는 LDL 수치가 높아진 걸 발표를 했지, 3주 만에. HDL은 쉽게 생각하면 혈관 청소하는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면 돼. 혈관 벽에 쌓여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다시 쫙 빼내서 제거하는 기능을 하거든, 얘가. 그리고 LDL, 얘가 문제인데, 얘가 혈관벽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각종 염증 반응은 물론 덩어리가 나중엔 져가지고 나중에는 죽상경화 반응이라고 해서 그런 반응을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혈관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들지. 그러다 보면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이게 쌓이다 보면 혈관이 어떻게 되겠니? 줄어들겠지. 혈관 그 직경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쌓이면서 그러면서 두꺼워지고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지.
알겠어? 관련 카페 글을 언니가 봤거든. 지금 저탄고지를 하도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도대체 뭐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관련 카페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러는 거지. 이게 뭐 콜레스테롤은 건강한 거다.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다. HDL에 국한하는 거다 얘들아. 아무튼 나는 이걸 보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안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이분은 또 심지어 진단이 나왔어. 근데 계속 먹는다? 판단하고 치료받는 거는 환자 몫이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우린 단지 이렇게 하면 안 좋다라고 말을 해드리는 거고 뭐 강제성을 띄워서 이분을 뭐 이렇게 못 먹게 하는 거는 의사 몫은 아니니까. 그치? 의사들은 그냥 조언만 해주는 거지 뭐 환자분이 싫다는데 강제는 안 되니까 본인 선택의 문제인 거고. 몇 가지 언니가 또 더 말해볼까? 예전에도 언니가 그랬지. 공부하는 학생들 제발 탄수화물 먹으라고. 유일한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라고. 근데 언니는 찾아보니까 이제 체는 탄수화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케톤체라는 물질이 상승을 하거든. 연료가 부족하니까 다른 걸 만들어서 그걸 대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그게 케톤체야. 근데 뇌도 그걸 쓴다는 거야.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심지어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70%까지 제공이 가능하다는 논문을 봤는데 그래서 언니가 이거에 대해선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언니는 모르니까. 언니는 저런 연구를 하진 않았으니까. 언니는 단지 뇌가 탄수화물이 연료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지? 하지만 초기에 뇌는 적응을 하진 못하겠지. 갑자기 연료가 바뀌었는데 놀라지 않겠니? 안 놀래겠니? 놀래지? 얘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공부할 때 머리 안 돌아가면 심지어 포도당 타블렛이 있거든. 독일에. 그 타블렛을 먹었어. 이거를 언니가 슈퍼마켓에서 팔아가지고 타블렛을 하루에 한 통은 그대로 먹었거든. 머리 잘 돌아가라고. 언니뿐 아니라 독일에서 같이 공부하던 의대 친구들도 그거 겁나 퍼먹었어. 심지어 나는 걔네들한테 그걸 배운 거였고. 왜냐면은 공부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고 뭐 커피도 마시기도 바쁘고 진짜 물만 먹다가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뇌에서 이제 포도당이 필요하니까 그 포도당이라도 겁나 퍼먹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퍼먹었던 나라서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 근데 언니 생각과 실제로 연구한 게 다른 거니까 언니는 그냥 닥치고 있을게. 아무튼 그래 이건 내가 딴지 걸 게 없더라고. 하지만 고지방식이를 한 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한 여러 연구에서는 뇌의 인지기능 저하 및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병리학적인 변화들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어. 더 길게는 말 안 할게. 자 그럼 두 번째. 먼저 탄수화물을 1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고 나면 지방을 태우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사용하는 게 우리 몸이야. 이 정도는 다 알지? 근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없으니 지방이 타겠지. 하지만 역시 근손실도 일어날 거야. 왜? 단백질을 사용해야 하니까. 이러면 그럴 거야. 지방 사용하는데 뭔 소리야. 지방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단백질을 사용할 텐데. 언니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탄고지는 정말 단기간에 하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몸에서 당이 떨어지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지방 그리고 근육에서 당을 쫙쫙 짜낸단 말이야. 왜냐면 그 당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당을 만들어내려고 여기저기서 당을 짜내. 그게 지방이랑 근육이야. 이때 이런 거를 당신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기간 하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난다고. 근육에서 당을 짜내기 위해서 글리코겐이 소모되는데 이러면서 체중이 확 줄어. 왜? 글리코겐 자체가 우선은 수분을 끌어당기기도 하는데 얘가 빠지게 되면 수분 손실이 같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초반에 급격히 살이 빠지지. 아마 붓기도 많이 빠질 거야.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그 희열을 진짜 잊지 못하겠지. 그러면서 그럴 거야. 의사들이 이거 하지 말랬는데 효과 개 좋네. 왜 운동하라고 하는지 알아? 왜 다이어트 할 때 식단 관리하라는 걸까? 근데 왜 저탄고지는 좀 이럴까? 식단 관리 중요하지.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어느 정도 줄이고 단백질 양 높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고. 나도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콩밥 먹으면서. 하지만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고 고지방식이는 하지는 않았어. 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니까. 언니는 혈당 조금만 떨어져도 언니 같은 경우는 좀 쓰러져.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탄수화물이 무슨 독인 것 마냥 먹지 말아라? 글쎄 카페 글 보니까 많더라고. 고지방식이는 신장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냥 언니가 논문 제목 몇 개만 딱 보여줄까? 논문 제목만 봐도 애초에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저렇게 써놨지. 봐봐. High fat diet induced glomerulopathy and proximal tubular injury. 이게 무슨 말이냐면 glomerulopathy 자체가 이제 사구체, 신장에 얻는 이제 사구체가 있는데 그 사구체가 이제 약해진 거고, 그리고 proximal tubular injury. proximal tubular가 이제 신장 안에 이렇게 이제 수많은 관이 있어. 그 중에 proximal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레볼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distal tubular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proximal tubular에서 보통 대부분의 영양소가 다시 재흡수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기가
폐가 이제 걸러져서 재흡수가 거의 다 되는 게 프록시말 튜블러야. 근데 거기에 이제 상처가 있다고. 하이 팻 다이어트 때문에, 그러니까 고지방 식이 다이어트 때문에라는 말인 거지. 이거를 통해서 이미 이제 신장 질환이 뭐뭐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고지방 식이의 부작용으로 인한 신장 질환 생긴 것들은 당연한 전제로 깔고 가고, 그거를 어떻게 치료할지 보호할지에 대한 연구 논문들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펀메드 가서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많아. 굳이 신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니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맞아. 얘들아, 탄수화물 때문에 많은 성인 질환들이 있지. 당뇨병, 대사증후군, 비만 등등. 그리고 또 한번 볼까? 이 저탄고지의 다이어트를 이제 생각해낸 사람들이 생각해낸 사람이 로버트 애킨스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뭐 현대인들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이것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해서 당뇨병과 신장병을 부른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고기, 계란, 치즈, 버터 등은 마음껏 먹어라. 항상 뭐가 됐든 간에 그래. 얘들아,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지. 근데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고. 고지방지. 그럼 지방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튼 이걸 처음에 만든 애킨스 박사가 1972년에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2002년에 또 새로운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어, 2번을. 하지만 그해 4월 첫 번째 심장마비를 겪었거든. 그리고 동맥경화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났지. 그리고 나서 1년 후 다시 뉴욕 맨해튼에서 걷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 검지관은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애킨스가 심장마비를 겪었고 신부전 직전이었다고 발표를 했어. 심장마비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거지. 그리고 사망 전 애킨스의 몸무게는 120kg에 달했고. 하지만 애킨스의 지인분들은 뭐 심장마비는 딱 한 번뿐이라고 막 잡아뗐는데, 이도 결국엔 거짓말로 밝혀졌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스티븐 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비슷한 문제의 책을 썼지. 지방을 먹어야 신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 탄수화물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아무튼 이 사람이 2001년에 다이어트와 신장병, 당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책을 썼어. 이 사람 역시 버터, 크림, 계란, 고기, 유제품 등을 먹으라고 했고, 하지만 이분은 2004년 42세의 나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 스티븐 번스 자체는 이제 포토제닉 수준의 당질 제한을 하고 있었고, 무제한 지방 섭취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언니가 말했지, 콜레스테롤 쌓이고 그러다 보면 혈관벽 좁아져서 이제 나중에 각종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게 뇌 쪽 혈관이 되다 보면 뇌졸중,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또 로버트 수라는 사람, 2003년에 무슨 이제 딸 결혼식 한다고 뭐 당질 제한을 해서 거의 뭐 20kg 가까운 체중 감량을 했대. 근데 이분이 2013년도 동맥경화로 인해 71세에 사망. 당질 제한을 한 지 10년 만에 책을 출판한 지 4년 만에 동맥경화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쓴 책이 2009년에 탄수화물이 당신을 죽일 수 있다 라는 책을 쓴 분이야. 자, 이 정도. 맞아, 애들아, 탄수화물, 그래 애들아, 언니가 딱 말할게. 탄수화물 때문에 많은 성인 질환들 있어. 사실이야. 당뇨병, 대사증후군, 비만 등등. 하지만 당뇨병 1형 같은 경우,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인슐린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오는 질환이고, 제2형 당뇨 같은 경우 비만,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생길 가능성이 더 높고, 이때 탄수화물을 줄여라? 맞아. 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궁금한 비만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 왜 언니가 당분을 꼭 먹으라고 했을까? 아까도 말했듯이 공부하는 학생들 당 떨어지면 큰일 난다. 정말 공부할 시기에 뇌한테 밥 안 주면 큰일 나. 케톤체? 그래, 케톤체를 쓸 수 있지만 그 케톤체가 바로 나오니? 그 사이 집중력 저하, 건망증, 어지러움, 두통 등등 부작용이 있을 거고, 한시 한초가 아까운 고딩들한테 그렇게 추천 안 해, 언니는. 그리고 케톤체가 70% 뇌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논문 읽었는데, 그래, 그건 언니가 뭐라고 말 안 해. 언니가 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근데 그 다음 논문, 뇌에서 담당하는 cognitive dysfunc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병리적 변화가 뇌에서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장기간 되면 정말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정말 할 거면 단기간만 하라는 거거든. 왜냐? 다이어트의 효과는 확실히 있기는 있지만 정말 이게 장기간으로 갔을 땐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야, 솔직히 막말로 의사들이 지들이 배운 게 많고 공부한 게 많아서 자기들만의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한다라는 그런 카페에서의 그 어떤 댓글을 봤거든. 그래, 맞아. 어떻게 아니
곱게 보면은 잘난 척이고 재수없고 그러겠지. 의사라는 직업이 근데 뭘까 얘들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윤택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의사 아닐까? 그걸 가르치려 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뭐 언니도 뭐 해줄 말은 없어. 그 뭐 하고 싶은 말도 없고 그걸 그렇게 안 곱게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너희들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힌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팁은 주고 싶어서 이러한 영상을 찍는다는 거야. 그래 언니는 그래 다이어트는 항상 건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몸이 괜히 탄수화물을 1차적으로 빨리 쉽게 쓸 수 있는 몸으로 만들었을까? 맞아, 탄수화물 살쪄, 많이 쪄, 많이 먹을 때. GI 지수 높은 음식 먹을 때 역시 마찬가지고 언니가 여러 다이어트 지식 관련 영상 만들면서 매번 하던 말이 있었지. 탄수화물은 줄이되 절대 끊지는 말아라. 한 방에 훅 간다고. 맞아, 고지방식이 살 빠져. 하지만 단기간만, 제발 단기간만 하라는 거야. 정말 시간 없을 때, 운동할 시간이 30분조차 나지 않을 때 그때 해보라고. 다이어트 식단 하라는 거, 그때 다이어트 식단 하라는 거고. 관련 보조식품들 많아. 그래 도움 많이 되겠지. 그래 도움 되겠지. 뭐 저탄고지 보조제들 쏟아져 나오더만 괜히 보조제겠니? 보조제 뜻이 뭘까? 너희들이 메이저로 하는 건 식단 관리, 운동인 거고 거기에 조금 더 부스터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보조제인 거야. 먹을 거 다 먹고 운동 1도 안 하면서 보조제만 처먹하면서 살이 빠지겠니?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너희들 똑똑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제발. 최근에 뭐 방탄 뭐시게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보조제는 보조제라고. 도움은 될 거야. 너희들이 운동과 식단 관리 병행했을 경우에.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간증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 2주 동안 저탄고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살 쫙 빼고 병원 가서 피검사 했는데 정상이었다. 우리 몸은 있잖아 얘들아, 천천히 뭐가 바뀌는 프로세스인 거지 바로 확 바뀌기는 좀 힘들어.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몸 자체도 확 바뀌기도 힘들고. 그래, 그래서 언니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장기간은 제발 하지 말라고. 2주? 단기간이지. 그리고 심지어 아까 내가 그 카페글 올린 거 그거 봤을 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니? 6주 동안 시행했는데 벌써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나왔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리고 사람마다 정말 달라. 담배를 많이 피시는데도 폐암 안 걸리시는 분들 있어. 근데 담배를 생각보다 적게 폈는데도 폐암 걸리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근데 이 또 다 다른 거를 획일적인 그 기준을 통해서 막 이래라 이러면 빠질 거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언니가 예전에 콩밥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 신장 안 좋으신 분들, 소화기 약하신 분들 하지 말라고. 부작용 심하게 온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자체가 높고 심지어 가족력,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 저런 저탄고지의 식단을 한다? 그건 언니 추천 안 한다 진짜로. 자, 언니가 늘 말하지만 너희들이 무작정 다이어트 하지 않을까, 건강 상하지 않을까 하고 영상 만드는 거야. 오케이? 남들보다 조금 게으르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주고 싶은 거고, 하지만 너무 게으른 다이어트는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병원 가서 지방흡입을 미친 듯이 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해도 또 먹으면 돌아와. 지방흡입 관련 동영상도 예전에 올려놨으니까 가서 한번 보고. 자, 여기까지. 저탄고지는 정하려면 단기간만. 다음에 보자. 빠이.